안녕하세요, 주주TV입니다. 정치와 시사는 주주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강이고요. 탄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의 의미는 그리고 탄핵의 절차,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이 가결됐습니다까지 보실 수 있죠. 근데 탄핵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통령을 바로 해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처벌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탄핵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은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이 뽑은 권력자라도 법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탄핵은 왜 필요할까요? 민주주의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판사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권력이 남용될 수 있겠죠. 우리가 삼권분립도 배웠습니다. 과거 전 영상에서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서로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여당과 야당의 역할도 서로 견제하고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야당이 같은 경우도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권력이 남용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은 탄핵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탄핵될 수 있을까요?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공직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그럼 여기서 또 나오겠죠? 법을 만드는 과정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발의하면은 거기에 대한 위원회들이 소집해가지고 각 부처들이 상의하고 어쨌든 위원회까지 해가지고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절차 진행되는 거 기억하시죠? 안 나오면은 법을 만드는 과정 다시 가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 가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해결하셔야죠. 법제사법위원회 가서 또 다시 사과하고 하면 저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저도 확실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법을 만드는 과정. 네, 이렇게 판단하면은 이 공직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탄핵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 표결을 합니다. 국회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국회는 또 뭔 역할이에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이에요? 네, 한번 알아보시고요.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말 탄핵할 정도로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즉 국회가 탄핵의 요구를 첫 번째로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탄핵이 인용되면은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잃게 되겠죠. 기각되면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절차 어떻게 된다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 표결이 이루어지고요. 일정 기준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소추안이 가결이 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때 어떻게 된다고요?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말 탄핵할 정도의 위반이 있었는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 요구,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탄핵이 인용되면 공직자는 직위를 잃게 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탄핵은 형사처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은요,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실생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초등학생 기준으로. 학교로 비유하면은 학생회장이 규칙을 심각하게 어겼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겠죠. 학교가 그러면 조사를 하겠죠.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 학생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죠. 문제가 있다면. 탄핵도 비슷한 원리다. 탄핵은 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 중에 하나로서 대통령, 고위공직자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이 됐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러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제도다. 그러니까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권력을 주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력을 감시하는 제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탄핵은 그 감시 장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서는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시사는 주주TV. 감사합니다.